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세계 문제의 첫 번째 뉴스는 그 포도우 핵 처리 시설, 이란의 쿰 지역에 있는 이 보시면은 very significant damage, 그러니까 이런 핵 관련된 유수의 기관에 계시는 분이 아주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는 이제 폭격에 관한 내용이 주류였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6개 구멍이 났고 구멍 1개당 2발 정도의 GBU 57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타격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파괴하든 파괴하지 않든 간에 원심 분리기 자체가 진동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주 크게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총 7대의 B2 폭격기, 스텔스기, 그리고 B2 스필릿이 여러분들 이번에 출정했고, 이 B2 한 대당 2명이 아마 탑승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앞에 타시는 분은 파일럿이고 두 번째 한 분은 아마 폭탄 투하나 이런 커맨드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 7명의 파일럿 가운데 한 사람이 여성분이네요. 그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7사람의 주 조종사, B2 스텔스기의 조종사 7명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도 조종사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투하되는 GBU 57, GBU 57,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 다뤘습니다만은 구멍이 3개가 이렇게 난 거죠. 이게 이제 한 기구 중심으로 때린 것 같고, 그 다음에 1개 홀 구멍당 2발의 GBU 57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가장 지하홀 90m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홀에 이렇게 원심 분리기 2700개, 2700개의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손상을 줬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125대 이상의 비행기가 출정을 했고 14발의 GBU-51 벙커버스터로 무장한 B2 스필릿 7대, 그 외에 B2 스필릿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한 포격기가 동원이 돼 가지고 포도우 핵처리 시설에 12발, 네탄즈 핵처리 시설에 2발, 그렇게 해서 이제 폭탄을 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20여 차례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차례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의 포도우의 핵시설이 이제 미군이 여러분들 출격해서 폭탄을 쏟아부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확인한 겁니다. 이게 3군데가 이제 아마 타격을 받았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항공 촬영들이 워낙 기술들이 발전되니까 고해상도가 가능한 거죠. 고해상도가 가능한데, 한 기구 겨냥해서 구멍에 1개씩 이렇게 때린 거지 않습니까? 때렸고, 특히 이제 이 양반들이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과 한 20년 정도를 투자한 그야말로 이란의 핵심 중에 핵심 그런 무기가 바로 포르도 핵농축 시설인 거죠. 그거를 타격을 가한 겁니다. 그게 20년이 날아가 버린 거죠. 날아가는데 뭐 초기에 설계하신 분들은 전혀 생각 안 했겠지만 바로 환기구가
지상으로 노출되게 만든 이게 이제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 작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히브리어로 글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한기구지 않습니까? 이 한기구 속으로 구멍마다 2개씩 여러분들 폭탄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기구를 직선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설계하는 사람들은 2002년도에 공사에 들어갈 때 이 정도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때니까 가장 배출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직선 코스로 아마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그 이제 아마 토목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최적 거리를 아마 도출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는데 어떻든 간에 눈을 직접 안 봤으니까 보장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스저널의 일면 톱 기사의 하단 기사가 유엔의 핵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 취입이니까 아마 유엔 원자력기구 수장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발언했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우의 핵처리 시설에 아마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엔 원자력기구 책임자는 미국의 이란 포도 농축시설 공격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대개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보수적인 그런 답변을 하죠. 아주 보수적인 그냥 보수적인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데 이제 포격이 끝나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매우 심각한 피해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포도우 핵처리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매우 심각한 데미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예상한다고 유엔 원자력기구 수장이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또 한글 번역한 거하고 영어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significant damage라고 해도 상당한 그런 피해가 될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very significant damage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은 자기 두 눈으로 확신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낮은 수위의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는 미국 공격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한 발언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고 핵시설 보존 혹은 지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란 측에서 핵 보유가 이미 물을 건너갔다고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조금 전에 중동의 카타르 미군 기지에 여러분들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로켓을 발사했는데 사전에 공격 시점을 카타르 측하고 미군 측이 아마 통보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본인들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단속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미사일을 쏴야겠죠. 미군을 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시간을 사전에 이제 예고하고 쐈으니까 공격 수위를 상당히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부시고 나면은 그다음에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뭐 추스려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본인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이렇게 고집해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미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냥 추스려 가지고 뭘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 공격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한 발언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고 게시물은 밝혔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심중을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되면은 타격이 이번에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면으로 미국과 맞서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시 24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시 24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한다. 완전히 공격을 감행한 장소에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또 뭐 일각에서는 며칠 전에 이렇게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시켰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완전히 파괴 안 갔다. completely 파괴가 됐다. 그리고 그곳에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high degree of confidence니까 상당한 그런 신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이 발생한 곳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저장된 곳이라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아마 관련된 정보는 미국의 정보당국이 파악됐겠지만 가장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포격이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 디펜스 폴스 이스라엘 방위군이 미군의 이런 포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전까지 포도우 핵시설에 접근하는 도로망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공격을 가해 가지고 트럭이나 이런 인력이 포도우 핵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마 포도우 핵시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사상자가 상당히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워낙 이렇게 3만 톤 곱하기 12개니까 36만 톤이 터뜨려졌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제 핵시설에 접근하는 도로에 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추격해 가지고 포도우 접근 도로망을 전부 다 부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게 미국 측 그런 정보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 독일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독일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포도우 및 나탄자 이스파한에 대한 그런 공격이 메이저 슬래스니까 그런 핵 개발에 대한 주요한 위험물을 리무버 제거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독일 측의 국방장관이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미래라는 것은 모두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두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지도자는 타이밍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취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책임을 지는 거죠. 타이밍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시점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로 본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참 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죠. 인생에 버릴 게 참 없습니다. 사업가로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단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자, 이제 일단 시작하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거죠. 숨통을.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적을 다룰 때는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겁니다. 어중간에 여러분들 살려놓으면 본인이 칼을 맞죠. 세상사의 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삶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나라 이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리버리하면 그냥 본인이 칼 맞아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은 지금 공군기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이게 6시 28분입니다. 포도우 핵처리 시설을 향하는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을 때리붓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트 그 자체에 대한 포격이 아니니까 사이트 자체에 대한 포격은 이미 이스라엘 방위군 입장에서 상당 부분 파괴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신도 수습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란 군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막기 위해 가지고 이번 작전의 목표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군인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사망했을 겁니다. 뭐 36톤을 퍼부었으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습해야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인 또 다른 타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란 측을 대표하는 여기에 이런 이란 측의 타심 그런 방송 에이전시 뉴스 에이전시에서 그걸 확인을 했네요. 자, 여기 이제 다양한 각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이스라엘이 이번 그런 미국의 포도우를 비롯한 그런 지역에 대한 폭탄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 파괴됐느냐, 파괴가 안 됐느냐, 명중했느냐, 명중 안 했냐, 이분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10여억 불 이상 정도의 엄청난 여름 돈을 들여서 비장의 무기를 개발했던 이란이, 그리고 또 이란이 미군 측으로부터의 공중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흙을 막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현대전에서 이렇게 미국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상 불허인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논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최근 전략은 사이트 자체가 아닌 포도로 가는 길을 걷는 교활한 반전으로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적 초크홀드를 정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에 의한 그런 포도에 대한 집중 타격에 이어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망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제재로 인해 석유 수출이 80% 감소해서 핵 야망이 고립된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한 F-35 지원으로 이러한 정밀한 전략이 접근을 차단하고 보도작전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테헤란의 국내 총생산은 약 1% 정체되어 있고 90% 감소한 방공망은 현재 공중전을 막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타스 보도, 이란에 바탕을 두고 있는 타스 뉴스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도로 파업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를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 마비. 이스라엘 방위군 공격은 150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30% 이하로 저하시켰고 이 조치로 인해 400kg의 60%를 넘는 고농축 우라늄이 내부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그런 사실은 유엔 원자력기구 수장도 여러분들 분명히 밝혔지만 이란이 핵무기 사용에 바로 전용할 수 있는 순도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400kg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사실로 여기 있는 사실인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쿰 지역의 위기관리본부는 포도우 핵처리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그 현장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테헤란을 더 많이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장을 수습해야 될 필요는 이란 당국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얼마나 많이 부셔진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여러분들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군 지원 병력을 파견해 가지고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이란 당국의 의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이드 이스라엘 인텔리전스라는 데를 보게 되면은 이 좀 더 이분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항공사진을.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좌측편에 여기에 두 군데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두 군데 입구를 흙을 막아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필드 터널 엔트런스 필디드 프라이 투 어택 공군 공습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장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입구에 흙을 막아 놓은 겁니다. 흙을. 그러니까 공군 포격을 이제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흙 정도 덮어놓으면 안 되겠냐 은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폭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색의 그런 이제 뭐 데블리스니까 이렇게 흔적들 그리고 이제 애쉬니까 그러니까 이 폭격으로부터 발생한 그런 파편과 재가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구멍이 3개지 않습니까? 3개. 6발의 GBU-57 벙커버스트가 충돌한 지점이죠. 충돌해서 생긴 구멍 6개입니다. 구멍 6개. 이 구멍 셋은 바로 지하 핵 농축 시설의 환기구 벤출레이션 샤프트 가까운 곳에 구멍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GBU-57 벙커버스터가 이 환기구를 통했다면은 쉽게 이 폭탄이 쉽게 가장 깊게 은폐되어 있는
원심 분리기 2700개가 작동하는 홀로 쉽게 벙커버스터가 돌진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명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벤출레이션 여러분들 환기구 환풍기 구멍으로 여러분들 각각 2발씩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중간에 암석 같은 부분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전문가가 이제 소개한 겁니다. 전문가가 여기에 포도 포스터 2025년 6월 20일 이 사이언스 앤 인터내셔널 안보 연구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어제 설명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 분야의 아마추어가 여러분들 내린 상식적인 판단을 전문가가 한 번 더 확인해 준 겁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분석, 이란 포도 연료 농축 공장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서 환기구 근처에 있는 미국 GB-57 벙커버스터의 6개 관통 구멍이 발견되어 매시브 오디넌스 페니트레이션 이 벙커버스터가 깊이 묻힌 홀로 원심 분리기 2700개가 이런 가동되는 홀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비탈에서 보이는 잔해는 농축시설의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터널 입구는 이란이 공중 공격을 예상하고 미리 메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히 다룹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 젊은 날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매사를 허리뚱땅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구라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든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뭐 투자든 아니면 경제든 뭐든 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과학적 태도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 태도가 있어야 오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이런 설명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런 설명을 오늘 한 분께서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이 뭐 전문가들만 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다 이제 공론화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구멍이 났지 않습니까? 아니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재건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란은 뭐 한 또 몇십 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란의 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분께서 이 위성 사진에 근거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이 위성 사진을 보고 또 다른 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고 있냐 보시게 되면은 포도우 공습은 수년간의 이란의 기만 끝에 핵 비확산 레드라인을 정밀하게 단속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드라인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런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독일 메르츠 총리가 도대체 왜 유엔을 비롯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의 공습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는데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구먼요.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격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름 때려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란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터널 붕괴와 환풍구 표적화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는 이것이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이란이 산 아래 깊은 곳에 은폐한 중요한 핵 인프라 원심 분리기 2700개를 가동하는 그런 셀 그런 방을 외과적으로 파괴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똑같은 여러분들 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그럼 훨씬 더 올바른 그런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외과적 수술을 한 겁니다. 고도의 이런들 정보를 입수해 가는데 이번에 가장 큰 단서는 바로 환기구를 지상에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끝장이 난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진짜 이런 사소한 게 없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모든 원심 분리기가 분쇄되었는지 여부에 집착하지만 2700개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최신 원심 분리기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승리는 이란의 고도화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사다리를 그냥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미지를 입혔느냐 얼마나 파괴를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수십 년간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됐답니다. 이란은 민간 농축 차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군사적 용도로 핵을 사용하는 것은 수십 년 뒤처지게 됐다. 이제 그들은 노출된 핵시설을 재건하거나 또 그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개 다 핵 야심을 저지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 결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내린 겁니다. 정치의 판단을 여기서 중지시켜야겠다. 벙커버스트 효과에 대한 논쟁은 나무들의 숲을 놓칩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핵도박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핵개발 의도를 갖고 있는 불량 국가들은 무기 프로그램을 지하에 안전하게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할 때 이제 앞으로 2번, 3번 더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90m, 100m 이런 밑에다가 여러분들 짓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 세계 불량 국가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터널 앞에 채워진 것은 터널 입구를 흙으로 메운 것은 이란이 공습에 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상상 불허한 겁니다. 왜? 워낙 폭탄의 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재래식 지배력은 여전히 도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다른 위성 사진을 가지고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란은 참 다급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급하다 이렇게 자백을 할 수는 없죠. 그때 언행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다급하구나. 이제 도와줄 때는 뭐 러시아밖에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모스크바로 급히 떠난 겁니다. 어전트 톡입니다. 긴급 회의를 위해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푸틴은 뭐 환대하죠. 환대는 못하겠습니까? 환대를 하지만 푸틴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제공권이 다 장악이 돼 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뭐죠? 각
극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신만고 끝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핵시설을 여러분들 건설해 가지고 바로 그냥 코앞에 여러분들 핵무기 개발이라는 그런 성과물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수십 년 여러분 노력의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그런 보복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오늘 카타르 기지에 대한 공격도 사전 예고를 하고 미사일을 쏜 겁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준비했다 여러분들 방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 보시죠. 하메니는 벙커에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기기를 쓰지 않고 최측근 몇 사람이 그냥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외부하고 이제 교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뭐 어느 사람이든 간에 무슨 뭐 종교 지도자든 간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메니가 그 자신을 벙커에 그냥 완전히 은신해 버렸다.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기구 없이 그리고 오로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쪽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은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뭐 이제 접근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숨어버린 겁니다. 하메네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알리 라리자니 하원 의원, 사덱 랄리자니 전 법무부 장관 등 이란 고위 관리들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구하고 있지만 접촉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숨어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쫄아버린 겁니다. 한 소식도는 이란 와이어의 소수의 단체만이 하메네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성직자 가문 출신 알리 라리자니는 하메네이에 이어서 미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지만 하메네이가 2차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의 권위는 약화됐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뭐 대변인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야멸찬 그런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도자가 숨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뭐 여기도 아마 외무부의 장관 바로 밑에 차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바로 좁은 헤로인 호르무즈 폐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한국 대만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한국 대만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한 90% 이상 정도가 통과하는 데죠. 그러나 중국이 호르무즈 폐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마 한 45% 정도가 통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든든한 뒷배경이었는데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페르시안 걸프와 가까운 해역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송로이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안전적이고 어떤 종류의 그런 위기 상황이 전개가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쐐기를 받은 겁니다. 미국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폐쇄가 되게 되면은 치명타는 일본 대만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받는다 이야기죠.
who has the most to lose.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셧다운이 되면은 누가 가장 큰 루저가 되냐, 패배자가 되냐. 예,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이야기죠. 중국은 일산 540만 배럴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의 석유 소비의 45%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그렇게 봉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야기. 이란이 카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 뭐 다른 그런 비대칭 전술 같은 테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호르무즈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석유 소비의 45%가 통과되는 것을 그냥 셧다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눈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계속해서 고삐를 죄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방위군은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텔아비브라든지 하이파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현재 어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이야기처럼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2000개 전쟁 개시될 때 2000개 갖고 있었는데 2년 안에 생산 캐파를 보게 되면 8000개를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뭐죠? 핵시설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시설 모든 부분을 완전히 뭡니까 이번에 괴멸시켜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IDF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목표다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기지는 며칠 내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더 이런 심하게 이런 공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당면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을 계속 여러분들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돈을 대주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유대민족과 함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장기가 다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단기 이익만 되면 중장기 이걸 엄청나게 희생시켰던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그냥 발싸게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게 더 두들기겠다는 이야기죠. 이라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고위 지휘관과 핵과학자들이 제거되고 수십 년간의 축적인 포도우, 나탄저, 이스파한 이 며칠 안에 전부가 다 이런 오블리트레이티드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 보복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보니까 이 양반들이 꼬리를 내렸구나. 사전 통보하고 여러분들 미사일을 발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란 지원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미사일을 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세력들 친이란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비대칭 전술 테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추진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면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분이 잘 정리했네요. 이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거냐.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같은 민병들을 이용한 대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방법이
본인들이 면피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남예멘에서 미국 선박과 후티 반군을 이용해 가지고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란이 여러분들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후티 반군에게 모든 것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은 거죠. 그다음에 유대인 또는 서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유럽 내에 이런 세포 조직을 이용하는 것, 이란과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테러, 그다음에 걸프 국가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습이 끝나자마자 공습이 끝나기 이전에 그동안 같은 이슬람권에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UAE나 카타르나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요청을 급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가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특히 유럽과 미국 내 테러 단체 지원 가능성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죠. 미국 내 잠자는 세력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가장 위험하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옵션입니다. 이란의 힘은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런 미국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인데 NBC가 그걸 보도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단행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미국 측에게 미국 내 테러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협박을 해왔네요. 그걸 이제 NBC가 보도한 겁니다. 어젯밤 공습을 앞둔 며칠 동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내에 수면 세포 테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인 하메네이 정권은 바로 테러 정권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이제 때린 것은 때렸지만 복귀 한번 해보죠. 복귀. 복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왜 했느냐 이런 문제는 사건이 끝났지만